식초의 효능을 보니까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에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식초의 효능 이렇게 보면 뭐 수십 가지가 넘어. 그래서 이거 오늘 당장 먹어야 되겠지 하고 굉장히 나부터도 혹하게 되더라고. 그래 보니까 요즘에는 뭐 식초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양조식초니 뭐 빙초산이니 뭐 이런 것이 있었다면 뭐 요즘엔 발효식초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사과식초, 현미식초, 뭐 홍식초, 감식초, 호도식초 별게 다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 효과가 도대체 뭔가, 내가 요즘에 좀 피곤하고 피부도 좀 푸석푸석하고 몸도 붓는 것 같고 이래 찾아보니까 발효식초에는 60여 종의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젖산을 연소시켜갖고 피로를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뼈를 강하게 하고 탄력 있게 만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식중독을 방지하고 살균 작용을 하며 장내 환경 개선을 해서 암 같은 거, 위암 같은 것도 예방을 한대. 항산화 효과 뭐 이래가지고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좋게 하고 염분 배출을 도와서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고 당분의 체내 소모를 촉진시켜가지고 비만을 예방하고 당뇨병을 예방하고 자기 꼭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동맥을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계속 나 꼭 먹어야 돼. 고혈압 예방에 좋고 간 기능 개선을 하고 이게 거의 뭐 만병통치. 뭐 식초만 먹으면 거의 뭐 불로장생을 따놓은 뭐 저거네. 그러니까 식초를 알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거 약으로 그러니까. 뭐 먹어야 되나. 그렇지. 이걸 어떻게 그럼 방법을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게 전부 다 근거가 어디에서 이런 게 나와 있나. 요즘에 보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정말 믿잖아.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래.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물론 좋은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것처럼 식초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음식을 조리하는데 쓰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 야채 무침을 하는데 쓰면 산화를 방지하고 비타민 손실을 억제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식초를 직접 마셨을 때 뭐 장내에서 뭐 살균 작용을 하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맞아. 근데 그 아시아 쪽에서는 주로 간장에다가 그 뭐를 담아 놓잖아. 그 서양에서는 대부분 식초에다가 그 뭐 무슨 초절임을 해놓지. 초절임을 해놔. 그래서 서양에서는 식초를 오랫동안 많이 먹은 것 같아. 내가 특히 보기에는. 샐러드를 먹을 때는 그렇지. 이 발사믹 비니거 같은 거를 꿀 이렇게 넣어갖고 졸여가지고요. 그거를 발사믹 글레이즈 와인 식초잖아요. 그래서 식초의 기본이 원래는 만들 때 당분을 발효시키면 술이 되잖아. 그래. 그지? 그거를 좀 더 발효시키면 식초가 돼. 숙성된 거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좋은 성분이 있지. 근데 그게 우리에게 암 예방을 하고 지속적으로 잘 먹는 거는 중요한데 그러면 식초를 잘못 먹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식초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한 스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 특히나 레몬이나 이거 좀 신 거를 먹으면 바로 가서 이빨을 닦거든. 왜냐하면 이빨이 굉장히 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산 성분, 애시드 성분을 먹으면 바로 이빨을 닦는 게 좋아. 거기다가 위에도 예를 들면 식초를 뭐 물에 타서 먹는 정도도 너무 뭐 한 컵에 한 숟갈 이상 뭐 이렇게 막 타서 먹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사람은 위험하지. 그냥도 먹기도 하는데 그럼 그렇게 식초가 큰일 탈 나지.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 피부에 뭐 점을 뺀다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바르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서 그게 화상을 입을 염려도 있고 그래, 그래서 맞아. 너무 맹신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과학적 근거가 뭔가 하고 봤더니 대부분 동의보감에서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걸 타서 먹었더니 몸이 피부가 뭐 좋아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연구 결과로는 딱 근거가 확실한 연구 결과는 찾아본 결과는 없어요. 조그만 그렇지. 한두 개 연구 일본에서 한 거 뭐 이런 게 발표된 것이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는 내가 보기에는 음식을 먹을 때 식초를 첨가해서 먹으면
오히려 덜 짜게 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이게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소금 대신에 식초를 사용을 하면 소금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아. 그리고 회 같은 거 먹을 때도 보면 식초를 뿌려서 먹으면 멕시코 같은 데서도 그래. 보면 식초에다가 그 생선을 열 때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그 사비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약간 맛없는 그 회무침, 그죠? 진짜 맛없지. 그래도 거기 식중독을 예. 균이라든가 이런 그래, 기생충이라든가 그래. 이런 거 아, 일부를 알겠다. 센 그 산을 그렇지. 넣으면 익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식초를 너무 강하게 먹으면 위를 상하게 할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점이 많이 있어서 내가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할 때 식초를 예를 들면 1% 정도를 타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중에 파는 식초 보통 5% 정도에 있는 그 식초를 하루에 2 테이블 스푼 큰 숟가락으로 2개 이상을 먹으면 좋지 않대요. 물에 타 먹는 것도. 그래서 1리터에 하나 큰 스푼을 넣어서 먹으면 와인 식초도 좋고 그래. 홍초도 좋고 사과 식초도 좋고 효과는 되게 많아서 우리가 하루에 물 8잔을 먹어라라고 하는데 그게 또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짜게 먹고 물을 좀 안 마시는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요. 플레이버가 좋잖아. 먹기도 쉽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식초는 실제로 굉장히 좋은 향신료이기 때문에 음식에 첨가해서 먹으면 맛도 좋고 우리 골뱅이 무침 야채 넣어갖고 하면 그렇지. 비린내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야채의 맛도 증진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하고 마찬가지로 음식에 첨가해서 먹는 다양한 그렇지. 방법을 해서 먹는 거는 굉장히 좋을 수 그렇지. 있다. 그렇지만 그게 뭐 만병통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과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